아까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서울시가 국내 여객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거고 국제 여객에 대해서는 항만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2030년 이후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는요. 23년도 11월 24일에 제출을 할 때 26년도 4월 준공 목표인 국내 여객 부두 및 여객 터미널 신설에 대해서도 서울항 항만법에 항만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이것이 항만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내용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님이 발언하시는 중에 뭐 이미 결정된 것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는 항만법에 의해서 국내 여객 부두와 터미널을 신설하겠다라는 거니 이것이 서울시의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오래된 자신의 정치적인 뭐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에 들러리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라는 취지로 아까 질의를 드린 거니까 네. 예. 이거는 서울시는 분명한 건 항만법이라는 겁니다. 예. 하천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네. 특정 정치인의 어떤 뭐 그런 것에 휘둘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이 국내 여객부두 및 터미널은 하천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항만법이라는 것이죠. 항만법에 의해서 예. 이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제 그 4차 항공 기본 계획의 국내 여객부두 터미널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뭐 예산을 방류 이전 수준으로 줄인 거는 방사능 위기설이 너희들 스스로 허구라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들을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혹은 검출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주는 것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관련 예산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450억 그러니까 언저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불용이 발생한 예산을 보면 주로 긴급 어민들, 긴급 경영 안전 자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염수가 방류됨으로 해서 이 안전하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냐라는 문제하고는 아주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장관 재임 전에는 이 문제에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장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염수 방류로 배출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이 60가지라고 합니다.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은 한 10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이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 라는 걸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은요, 윤석열 정부 때 해수부가 아까 바닷물, 수산물, 천일염 요 세 가지에서 우리가 요 핵종들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수에서는 4가지 종류를 검사하고 있고요. 수산물에서는 2가지, 천일염에서도 2가지 정도밖에 검사하지 않습니다. 해수부에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 알프스로 처리가 되지 않은 10개 핵종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 준비나 장비들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 이게 수는 있습니다. 해양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된 해수부의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삼중수소를 재배한 여타 그 핵종에 대해서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조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을까?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알프스로 이제 그 걸러지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예, 해류로 따라서 우리나라로 유입될 그 어떻게 보면 대표 핵종인데 요거를 보게 되면 여타의 이제 핵종에 대한 판단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제가 잠깐만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이 FDA 권고 및 안전정보 알림 요거 방사능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이 기사를 봤는데요. 지난 2025년 8월 달에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인도네시아산 냉동새우에서 방사성 세슘 137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검출량이요, 원래 FDA 개입 기준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검출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은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취했냐면 즉시 수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제품명, 그다음에 브랜드, 유통 경로 이걸 모두 다 공개를 했고요. 해당 업체 제품의 수입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험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작은 신호라도 이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선진국이 하는 그러니까 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검출된 알프스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핵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지들, 그러니까 정책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혹시 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삼중수소 이 대표 핵종 정도로 해도 나머지 여타의 이제 핵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요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200만여 개 정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급하게 분석도 하고 또 정밀 분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 취지에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뭐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서 그런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뭐 예산도 얼마 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1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이제 10만 톤 정도가 방류됐습니다. 예,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났고 10만 톤이 방류된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이 방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만 톤 방류되었는데 검출되는 양이 너무나 미미하다, 확인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취지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차례 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류해야 되는 목표량이 5%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또 이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5%된 상황, 또 이게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그 연근해로 오게 되면 이제 한 4년, 짧게는 4년, 길면 5년 정도 걸릴 텐데 아직 그 시간은 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미 일이 터지고 나면 이제 늦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 자료 요구하시고요. 좀 휴식을 갖고 2차 질의 계속